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태입니다. 이재용 MC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을 보니까 정이 좀 드시죠? 네, 좋은데요? 자, 그러면 11월 20일 화요일 아침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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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초순의 헛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5에서 9도가량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이 아니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외출할 때는 우산을 하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오늘 밤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거리에 쌓인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100mm, 강원 영동에는 80mm가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그 밖의 영남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은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안개는 걷히겠고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5도, 청주는 9.5도, 대전은 8.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선선할 텐데요. 서울은 15도, 광주 17도, 제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목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의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마스크 한 장 5만 원에 팔던 약사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마스크 한 장을요 무려 5만 원에 팔고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서 논란이 빚었던 40대 대전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만 이 약사는요 자신이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사기, 특수협박, 또 폭행, 약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1차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요. 이 A씨 무려 25회에 걸쳐서 의약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요. 무려 125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마스크계 명품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저는 5만 원이라서 한 상자에 5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장에 5만 원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예인 아나운서님 약국 가서 약 살 때 우리가 약 가격 물어보나요? 그냥 얼마 내라고 하면 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약사 A씨도 이런 점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손님들에게 이거 마스크 하나에 얼마예요? 약 하나에 얼마예요? 고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냥 판매를 한 겁니다. 심지어 A씨는요. 마스크, 반창고, 소화제,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면서도 가격을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온라인상에는 A씨의 과거 전력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2019년 천안에서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약국 유리창에 붙여서 논란을 일으켰던 약사와 이 A씨 동일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란물 전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5만 원에 팔니까 정찰가로 팔았네요. 정찰가로. 근데 이 A씨가 의약품 가격을 비싸게 판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환불 요청 고객을 폭행하는 다른 문제도 저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기뿐만 아니라 뭐 특수 협박이다, 폭행이다 여러 가지 죄명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의 그 가게 앞에서 차를 세워놨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거나 그래서 손님이 뒤늦게 이제 그 가격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자 흉기로 손님 보는 앞에서 상자를 칼로 찌르고 베는 등 이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국으로 이제 개설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지역 보건소와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달라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A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1차 공판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A씨 변호인은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죠.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감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또 약도 복용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는 그 증세가 호전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요. 내년 1월에 속행될 예정이니까 그 재판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씨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손님, 법원 업주도 책임입니다. 펜션을 이용한 한 고객이요. 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이 업주가 미끄러짐 사고 예방 의무를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울산지법은 펜션 화장실에서 이 미끄러져 다친 B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1,2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업주에게 명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개인의 부주의로 생각하기가 그렇죠. 쉬운데 네. 왜 이런 판결이 난 건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했던 날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B 씨가 2018년 7월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울산에 위치한 한 펜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입실하고 한 3시간 남짓 지난 그 시점에 화장실에 이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다 그대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고로 B 씨는요. 우측 무릎 관절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반월상 그 연골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화장실 타일도 그렇고 또 실내화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또 그 해당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안내 문구도 없었다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업주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펜션 업주는 오히려 반대로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를 비치를 했고 또 B 씨의 일행 중에 일부가 화장실을 쓰다가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기 때문에 넘어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게 왜 내 책임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소송에서 B 씨는 업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이 2,361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업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펜션 업주 측이 이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당시 법원은요, 이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또 실내화 역시 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해당 펜션은요, 계곡 근처인데다가 야외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충분히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좀 조심해라,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이런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까지도 판결 이유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B 씨 가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에 바닥에 생긴 물기가 사고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B 씨도 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던 점까지 덧붙여서요. 이 해당 업주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누구 하나만 주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펜션 업주들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세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제도 대폭 손질입니다. 이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또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이 신설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요. 1,500만 원까지 상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건데요. 어제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을 시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크게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정안을 크게 4가지로 좀 살펴볼 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또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이 신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변제 금액이 상향된다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이 신설이 되고 또 입주 전에 집주인 이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신설이 됩니다.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 정보 확인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현행법상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부하면 이 임대차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고요. 집주인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이 집주인에게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확인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채무 문제 있는 집주인들이 꽤 있잖아요. 이걸 이제 걸러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전 재산을 모아서 계약을 했는데 네. 이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네.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일괄 1,500만 원 상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세종, 용인, 과밀, 억제 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이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우선 변제 금액조차도요 상향이 돼서요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구간에서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도 상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전월세 신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관리비를 올리는 관리비 꼼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다 꼼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생을 말이에요.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요. 이제 그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관리비에 대해서 서로 꼼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딱 기재를 하면 이를 함부로 임의로 손대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규정이 바로 관리비 항목 신설입니다. 아울러서 근거 없는 이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집합 건물 관리인에게는 장부도 작성토록 하고요. 또 증빙자료 보관 의무까지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주 전 집주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은 뭔가요? 현행법을 좀 보면요. 네. 이 주택 임대차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계약 후에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혹시 나중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 후에 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부분을 개정을 해서 계약 후 입주 전 이 세입자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정부가 추가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에는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이 부여되고 또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에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이 내년 초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 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이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아마 예인 씨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예. 직접 느끼고 있기도 해요. 주위에 살펴보면 대가족은 거의 없고요. 네. 1인 가구 수가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이 혼자 사는 거 저는 이제 애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이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사실 혼자 있을 때 아프다거나 위급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거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것 그렇죠. 같고요. 느끼기에도 걱정되고 아찔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돌봄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하지만 1인 가구들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의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및 일상회복 서비스를 진행 중인 수어천사 군단. 저희가 같은 지금 시민님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그 왼쪽 손을 좀 사용하지 못하시는 불편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사전에 제가 검토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비스 기간 중에 그 같이 동행을 해서 장 보고 그 시설 조리 서비스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으로 출발한 이유라 매니저.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니저였습니다. 시민분을 찾아온 이유라 매니저의 첫 업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요. 그 어제 이어서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하실까요, 시민님? 오늘 어제 못한 거 세탁. 네, 세탁하고. 세탁하고 짐질 조금 하고 아. 시간 있으면 밖에 잠깐 아. 좀 산책하고 그럽시다. 네, 그러면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민분을 방으로 들여보낸 이유라 매니저. 시민분이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라 매니저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공한 서비스는 바로 세탁 서비스. 네, 저희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 중에요. 이렇게 가사 지원 중에 세탁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팔이 불편하셔가지고 세탁하실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세탁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라 매니저의 업무는 1인 가구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로서 퇴원 후 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의 가사 지원 및 재활을 돕는 서비스인데요. 세탁부터 청소, 식사 지원까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요양보호 등의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님. 찜질 온도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거 조금 발라드리려고 왔거든요. 일어나시기 힘드세요? 오늘 저기 이거 많이 해서 발라도 될까? 단순한 가사 도움뿐 아니라 신청자의 몸 회복을 돕는 것도 이유라 매니저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뽀뽀 한번 할까요? 아니, 다 좋죠 뭐 지금 이게 손을 전혀 못 사용을 못하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이쪽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이걸 못 쓰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해주고 아주 잘해요. 세심한 배려로 신청자의 몸 회복을 돕는 이유라 매니저. 시민님, 가을이 한창 가을 낙엽이 좋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산책하시고 나면 또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실 거예요. 자, 으쌰. 아이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기분 전환을 위한 산책 시간을 가졌는데요.
몸 회복엔 가벼운 운동만한 것도 없죠. 아니 좀 편안하죠. 혼자 걷는 거 걸을 때보다 불편해도 좀 의지가 되고 날씨도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랬는데 정말 좋아요. 얼른 우리 건강해져서 일상으로 회복해요, 시민님.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이들만 있다면 1인 가구들도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한편 1인 가구를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분.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한 1인 가구의 병원 동행을 돕고 있는 김구현 매니저입니다. 오늘 김구현 매니저의 업무는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택시 탑승을 돕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병원에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 식사는 잘 하시죠? 적당히 먹죠. 많이 먹지는 않고. 아이고 좋은 거죠. 적당히 드셔야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우리 시민님 손이 되게 따뜻하네. 차요 우리는. 투석하시는 시민님이라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세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일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병원 가실 때 투석하러 병원에 가실 때 이제 혹시라도 안전 같은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동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건 물론 접수, 수납, 진료 보조 등 전반적인 병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어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가시면은 좀 어떠세요? 좀 낫죠. 내가 가서 이동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건데. 저는 여기 저 위아리 넘어서 성북구가 제 고향이에요. 옛날에 성북구가 다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죠. 성북구에서 쪼개져서 나온 거겠죠. 50년대 쪽에는 성북구였는데. 네. 가시는데 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가야지 또 재밌죠. 금방 가요. 금방 다니고 근데.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병원에 도착. 외로울 틈이 없다고 하네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청자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를 준비하는 김구현 매니저. 신청자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베드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 가장 서러운 게 아픈 것이라고 하죠. 안심동행 매니저들이 있기에 1인 가구들의 서러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수같이 깊고 별같이 반짝반짝한 눈을 가진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호수보다 바다 같아요. 더 깊으세요, 바다처럼. 예. 반갑습니다. 네. 또 흉부외과 서동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가 겨울철 방치했다가 시력을 잃는 안지루아진데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요 나이쯤 되면은 이제 노안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아니 실명은 좀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조금 얄미운 얘기일 수 있는데 노안 얘기가 나면 제가 네. 공감을 못하시네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장 젊은이어서 이게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금방이에요. 그래요? 이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늙었구나. 요즘에 제가 딱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정말 눈이 침침하네 했는데 그냥 방치하다가
정말 잘못돼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내 이야기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눈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과 전문의 박영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노안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한데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어. 이제 저는 이제 그 외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야, 너무 좀 안타깝다. 네. 좀 일찍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한쪽 눈이 안 보여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까지 방치가 됐느냐? 반대쪽 눈으로 보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평소에 자가 진단법, 자기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네. 겨울철에 안질환 발생 빈도가 실제로도 그렇게 높게 나오나요? 네네. 겨울철에는 이제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일피일 미루거든요. 병원을 잘 안 오는군요. 좀 잘 안 보여도 좀 미루다가 정 이제 안 보일 때 돼서 이제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히터 같은 거를 이제 그쵸. 많이 틀어놓으니까 건조해요. 눈 건조, 네. 안구 건조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들으면서 성악가 같으시죠? 성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라디오 DJ 같기도 하고. 네, 뭐 취미로 성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눈 떠보세요. 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눈 건강은 네. 어떤지 윤영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아유, 저는 뭐 아주 어려서부터 안경을 써왔고요. 그리고 녹내장 지금 시작이 된 지 한 15년 정도 돼서 진짜요? 하루에 2번씩 이제 안약을 넣고 있고 매번 검사하는데 그냥 확 나빠지진 않고 조금씩 지금 나빠지는 네, 그런 정도고 눈앞이 좀 뿌옇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뒷머리 아프고 네. 시리고 뻑뻑하고 진짜 원장님 눈 이렇게 좀 꺼내서 다시 이렇게 수선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놓고 싶을 깨끗하게.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은 불편해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심정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얼마 전부터요. 제가 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작은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지 정말 눈 건강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또 주부들은 조리를 하느라고 뭐 건조하고 또 요리하면서 뭐 습기도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사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좀 안 보이고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노안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자기 고백을 하고 계세요. 네,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젊어서 건강은 아우 얄밉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입니다. 근데 한 통계가 있어요. 네. 실제 이 염려하는 본인 건강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 1위가 이 피로 회복, 2위가 면역력 증진, 3위가 눈 건강이었다고 하는데요. 오. 2020년도에는 1위가 바로 눈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뭐 코로나 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을까요? 그런 건가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하철 우리 지하철 탈 때 보면 네. 뭐 지하철 타기 전부터 다 보세요. 자세히 맞아요. 보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네. 지하철 타서도 이러고. 어. 그냥 거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눈이 요즘에는 역사상 눈이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맞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스마트폰 네, 넣고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집에 오면 TV, 또 그 외의 시간에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 꺼놓고 1시간 계속 보잖아요. 보고 있어요. 자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오. 눈이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 노안이라는 게 40대 중반부터 오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45세. 이제 그 전후에서 이제 오는데
그게 요즘에는 30대 후반 빨라졌어요. 30대 후반에 노안이 오는 사람도 많다. 네. 그리고 뭐 60대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그 뭐 많이 보기 보세요. 때문에 너튜브. 네. 그 눈 침침하니까 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수구리족이라고 그래서 다들 수구리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안하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0대 노안으로 병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 남일 같지 않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노안과 안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차근차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안이 왜 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 그렇죠? 나이 드는 것도 좀 서러운데. 눈이 침침하니까 진짜 이게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우울해져요, 마음도. 그렇죠. 이 노안은 누구나 온다. 노안, 눈이 늙는 거예요. 사람은 뭐 다 늙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외모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지만 눈은 속일 수가 없다. 45세쯤 되면 이제 노안이 오는데 그거는 눈을 움직이는 눈의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모양체라 그러는데 그 근육이 좀 느슨해진다. 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정체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걸 볼 때 이렇게 볼록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멀리 거. 보고 하는. 그걸 노안이라 그럽니다. 네, 저도 이제 백내장 끼가 있어서 몇 년 내에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제 나이 때 백내장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백내장하고 노안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네네. 노안이 오면 백내장의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안과 상관없이 백내장이 걸리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증 우리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들 자기 고백하셨잖아요. 네. 눈 좋은 게 신경 쓰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안과 백내장을 구분짓는 OX 퀴즈를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OX 판이 아유, 이제 놓여져 있어요, 있어요. 있거든요. 이런 거 질문을 듣고 저희가 한번 문제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안과 백내장 문제의 원인은 같다? 입니다. 이거 첫 문제부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노안과 백내장은 네. 다르지 않나요? 노안은 노안 거고 그다음 백내장은 질환인 거. 저는 XXX. X. 네. 저는 같을 수 있다. 왜냐면 좀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영미 아나운서는? 저는 좀 뭔가 원인을 들어가면은 뭔가 깊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있을 거라서.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네, 노안과 그 백내장은 원인이 달라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X가 노안은 예. 눈 속의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이 느슨해져서 탄력이 떨어져 가지고 가까운 걸 보기 힘든 거예요. 먼 거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먼 것도 다 잘 안 보인다. 그겁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물을 보거나 혹은 뭐 글을 읽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내장 역시도 그럼 뭔가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백내장은 요 눈 속에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거나 먼 거리나 다 침침하다는 거. 안개 낀 듯이 침침하고 또 복시라 그래서 겹쳐 보이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개 낀 것 같이 흐리다. 이렇게 왜 침침하지? 네, 뿌옇지? 침침, 뿌옇고 네. 밤에 운전할 때 약간 번지는 것 같고 네. 그게 백내장인 거죠. 그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초기에는 증상이 딱히 없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진행이 이제 많이 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데 눈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은 이상하구나.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왜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건지 네. 왜 백내장에 걸리는 건지 주로 노화,
노화가 제일 많아요. 네. 눈 속의 수정체의 대사장애, 이 노폐물의 그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내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노화고 50대가 되면은 10명 중에 6명, 60%, 또 60대에는 70%. 그러니까 굉장히 백내장이요? 많은 거죠. 네. 정도의 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굉장히 많다는 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네요. 네네, 나이. 네, 이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백내장을 진료받은 40, 50대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42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51만 5천 명으로 3년 사이 20.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40, 50대에서 발생하는 백내장의 이 활진자 비율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하면 노화의 연장선으로 보통 생각들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제 노화로만을 이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백내장의 어떤 증상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백내장의 자각 증상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뭐 빗번짐, 눈부심, 또 겹쳐 보이고 뿌옇고 낮에는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밤에 좀 보이는 게 좀 낫다. 그건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네요. 또 가까운 게 이상하게 보여요. 돋보기를 꼈었는데 돋보기를 안 껴도 보이더라. 그럼 백내장이 온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내가 눈이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그림인가요? 네, 저게 그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죠. 모네의 그러한 그 그림인데 저게 같은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 같은 장소에서? 네, 같은 저렇게 달라요? 그림을. 저 왼쪽 그림은 이제 백내장이 오기 전에 모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명료하네요. 네, 오른쪽은 백내장이 많이 온 이후에 그린 건데,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왼쪽 거는 이제 59세 그렸대요. 오른쪽 거는 82세. 네. 그 밤에 그렸나? 뭔가 어둠침침하고. 이게 빗번짐이 있으니까 그리기도 쉽지 않은 건가 봐요. 네네. 이 색감하고 이 붓터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저렇게 백내장이 있으면 정확하게 물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저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빗번짐이나 눈부심이 낮에는 눈부심, 밤에는 빗번짐 이런 게 심하다. 이러면 당장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네. 확 이해가 되면서 아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퀴즈 또 풀어볼까요? 네, 이어서 노안과 백내장 OX 퀴즈 두 번째 퀴즈 보겠습니다. 밤보다 낮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노안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은님 X. 낮과 밤 상관없이 그런 거 아닌가? X, 저도 X. 예. X 같은데? O예요? 네, 저는 낮에도 잘 안 보이고 밤에도 잘 안 보이고. 계속 찜찜하시군요. 노안이니까 제가. 네. 정답은요, 선생님? 맞습니다. 뭐 노안은 뭐 낮이나 밤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백내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백내장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중심부에 생긴 사람은 낮에는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요. 밤에는 조금 더 보이는 게 낫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모네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저게 이제 주맹 현상이라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오른쪽에 보면 백내장이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저거는 강렬한 색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실제로 모네는 밝은 곳에서 색 구별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OX 네.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OX 퀴즈 보시면 눈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이다. 이거 자외선 나오면 다 문제 있어요. 문제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이건 맞는 거죠. 옵니다. 저도 O. 그래서 막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된다. 피부에도 자외선이 안 있잖아요. 네, 자외선 쓰지 정답은요? 말라고 늘 이야기하죠. 맞아요. 자외선은 정말 안 좋은 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이 피부도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화상을 입잖아요. 네. 눈도 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검은자에 화상을 입고 또
그걸 넘어서 이 눈 속에 이 백내장 또 그 뒤에 황반 변성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특히 자외선이 강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겨울, 가을 이럴 때는 좀 방심하시는데 겨울철에도 이런 눈에 이 반사된 빛이 있잖아요. 네. 그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또 알아볼 질환은 조기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 또한 복잡해가지고 심할 경우 실명 위기에 이르는 안질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겨울철 방치했다 시력 있는 안질환 황반변성입니다. 우리가 사실 백내장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황반변성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선생님? 네. 황반변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이 황반변성이라는 거는 우리 눈 속에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눈 속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저기 보면 황반이죠. 점 3mm밖에 안 돼요. 직경 3mm. 그런데 저기에는 이제 시세포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으로 다 빛이 들어가면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이 저기에 초점을 맺는데 저기가 이제 노폐물이 쌓인다거나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그 좋지 않은 혈관이 생길 때 혈관이 터지거나 뭐 그러면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중요하네요. 그게 황반변성입니다. 백내장, 녹내장과 함께 3대 실명 안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도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황반변성하면 대표적인 실명 질환인데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황반변성 환자 수를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5년에 12만 6,235명이었는데요. 2019년에는요. 무려 20만 7,471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만큼 5년간 한 60%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국내 40세 이상 이 인구의 유병률을 따져봤을 때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13.4%예요. 이게 이제 3.4%인 이 녹내장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거죠. 이 황반변성이 되게 무서운 친구네요. 근데 정말 이게 완치가 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네, 황반변성이 왜 무섭냐? 나빠진 거를 눈에 이상이 생겨서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늦어진 상황이 많이 진전된 그런 것이고 또 치료를 한다고 해도 원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거. 하기 때문에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방심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력 도둑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황반변성의 그럼 어떤 그 전조 증상 같은 거 느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야지 빨리 뭐 내가 예방도 하고 조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있죠. 네,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황반부는 우리 그 눈 속의 가장 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물체가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고. 저런 이런 느낌. 저기 저 화면에 있잖아요. 중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구부러져 보이고. 저게 남산 타워 같아요. 근데 그 구부러져 보이잖아요. 직선이. 또 오른쪽에는 내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독서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선생님 저렇게 휘어져 보이고 중심이 까맣게 아예 안 보이는데 그런데 왜 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실까요? 그러니까요. 왜 늦게 가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시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침침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돌리는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나빠지고 나면은 저렇게 구부러지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서 미리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뭐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듯이 안과를 그렇게 자주 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과를 자주 가면서 검사도 받고 전문의와 상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볼 분은요. 최근에 안과 질환이 의심돼서 걱정이 굉장히 큰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눈이 노화가 가장 빠르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서은진 씨 역시 노화로 인한 눈 건강 악화로 고생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무언가를 몰두한 모습. 아, 여기가 초행길이라 뭐를 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 한 대. 은진 씨는 이 버스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 매몰차게 떠나버린 버스. 62번이었는데 놓쳤어. 아, 결국 타야 할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번호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러면 차가 떠나면 이미 떠났으니까 내가 놓쳤으니까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걸어갈 때도 있어요. 좋지 않은 시력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조차 쉽지 않은 은진 씨인데요.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은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아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아유, 제대로 보여야지 뭘 좀 보는데 글씨를 제대로 뭐 읽지를 못하잖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조금 보여요. 시력 저하로 인해 화면을 확대하지 않으면 휴대폰 메시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사라도 하려는 듯 주방으로 향한 은진 씨.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수건을 꺼내 눈을 꾹꾹 누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눈이 피곤하고 따갑고 아플 때 이 찬 수건을 이렇게 대고 마사지 조금 해보면요 눈도 가볍고 풀리고 좋아요. 지금도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눈이 덜 아픈데 안 저기 하면 많이 아프니까 눈을 많이 감고 있다 싶어져. 눈을 오래 사용해야 할 때는 이렇게 안약을 수시로 넣어줘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7년 전 얘기예요. 눈이 막 좁쌀 저기 아지랑이 보이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안 보이고 막 그래요. 갑자기 눈이 가게 맡겨놓고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그 다음 날 오른쪽하고 그 다음 날 왼쪽하고 그런 식으로 눈을 백내장을 다 했어요. 해고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종업원이 가고 나면은 남은 시간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해고 그랬더니 그게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 백내장이 왜 왔다고 혹시 병원에서 설명해 주던가요? 당뇨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인해서 눈이 이제 더 나빠진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녀를 괴롭힌 질병의 정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로 인해 시력도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참하죠. 비참하고 왜 내가 그렇게 저기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나 하고 가슴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랬죠. 기분도 그렇지만 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진짜. 식사를 하려는 듯 요리를 시작한 은진 씨. 시력이 나빠진 이후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해먹기도 하지만 그건 어쩌다 해먹고 나머지는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반찬 해놓은 거 사다가 먹는 게 더 많아요. 요즘도 요리를 하려 불 앞에 서면 통증이 찾아와 괴로움을 느낀다는 은진 씨인데요. 하지만 잘 챙겨 먹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제때 끼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꼭 지키는 생활 습관 한 가지,
눈에 좋은 차를 수시로 마시는 건데요. 결명자 차예요. 결명자가 눈에 좋잖아요. 결명자도 먹고 돼지 감자도 먹고 당근도 먹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챙겨서 열심히 먹어요. 왜냐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을 좀 좋게 하려고 열심히 챙겨 먹느라고 먹는데 걱정이 많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 과연 그녀의 눈 상태는 어떨지 검진을 받기 위해 안과를 찾았습니다. 긴장한 듯한 모습의 은진 씨.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거기 앉아보시죠. 네. 뭐가 불편하세요, 근데? 지금 어떤 점들이? 글씨를 제대로 못 보니까 글씨? 네 아, 그런 거가 불편하고 쓰라리 없고 아프고 그래요. 당뇨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뇨.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혈압은 한 3, 4년 됐고. 그러면 검사를 하고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 은진 씨.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망막을 눈 속을 검사를 해보니까 황반에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네. 황반에 황반부라는 거는 여기야, 여기 눈 속에. 네. 여기 이렇게 볼록 들어갔죠? 네, 네. 눈 속에 들어온 빛이 다 여기 초점을 맺는다고. 아. 여기에 막이 있어. 얇은 막이 가리고 있다고. 황반은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은진 씨는 황반에 미세한 주름이 생긴 상태로 시력 저하는 물론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추후 황반 변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및 관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럼 제가 뭐를 먹고 관리를 해야지 될까요? 일단 음식, 기름기나 뭐 튀긴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맛있다고 막 드시면 안 돼. 그거는 기름기는 빼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말 타는 거, 기름기, 또 자외선. 이거 여름엔 또 강렬하잖아요. 그런 자외선. 네, 선글라스 껴요. 그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당뇨 있으시잖아요. 당뇨, 연세 이런 거는 반드시 눈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시라는 거. 예. 되게 중요해요. 그건 열심히 받고 있어요. 잘하세요. 특히 노약자나 안과질환 경험자들은 황반 변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놓치기 쉽지만 꼭 관리해야 하는 눈 건강.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네, 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제 정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황반 변성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네네. 치료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치료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빠진 거는 다시 회복이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초기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 본인이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50세 이상부터 눈의 그 질환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눈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에서는요 눈이 확 뜨는 그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안과 전문의 박영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어떤 네. 비법이 있을까요? 네. 눈 건강을 잃고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특히 이 연세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할 때 좀 챙길 걸 이런 그러니까 뭐를 챙겨야 좋습니까, 선생님? 네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예.
선영스. 선영스? 선영스. 원장님 첫사랑 선영이 아니에요? 선영아 사랑해 뭐 그 말씀 아니에요? 중국말 같아요. 선영스. 선영스. 그런데 그게 그냥 약자인데 네.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예. 네,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그 영양, 영양. 그 스트레칭 이렇게 세 가지를 줄여서 선영스. 네. 반드시 선글라스. 많이 도움이 되실 네,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폼 잡으려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선글라스는 많이 쓰는데 네. 이게 하루 종일 쓰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고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날씨 흐린 날 겨울에 쓰면 뭐 지가 뭐 연예인인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늘 쓰기가 민망해요. 이 우리가 사람들 이목보다도 네. 우리 눈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끼는 거는 그렇죠. 정말 예. 우리 야외에서는 특히 습관화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선글라스 끼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잖아요. 계속 끼고 다니면. 흘러내리기도 하고. 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항상 착용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선글라스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선글라스 바로 끼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자외선이 눈에 해롭다 보니까 네, 네. 선영스 중에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고.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저런 선글라스. 종류도 저렇게 너무 다양하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보이는 그런 렌즈가 좋은가요? 네네. 선글라스 하면 아주 짙은 거, 아주 까만 선글라스 이런 것이 좋아 멋있어요, 보이고 네, 멋있어 그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데 눈 건강에는 한 70%에서 80% 정도의 그 색상 농도,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이 조금 희미하게 좀 보일 정도, 그 정도의 색상 농도면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근데 폼은 더 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선글라스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색상의 농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 되느냐. 100% 돼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그걸 좀 합니다. 봐야 네. 네. 자, 선영스에서 선은 선글라스. 선글라스였고 네. 영이 아까 말씀 주신 게 영양소? 그죠? 영양소. 네. 영양소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 김정은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살짝 넘겨주시네요. 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선생님이 예.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니까. 스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우리가 이제 목, 어깨 뭐 이런 데는 막 뻐근하면 예, 기압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눈도 스트레칭을 좀 해서 피로를 풀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네. 해보시겠어요? 네네. 간단해요. 눈 감고 네. 감고 상하로 5번 정도 움직여 보세요. 위아래로.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계속 움직여 보시고 네. 그다음에 눈을 뜨고 또 아래 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먼저 움직이고 눈 감고 그다음에 눈 눈을 뜨고. 그다음에 한번 뜨고 움직이고. 하고 그렇게 눈을 좀 움직여 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눈의 피로를 눈을 움직이는 그 근육이 있거든요. 네. 네.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 끝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다. 궁금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영스 딱 이제 뇌리에 남잖아요. 외출할 때, 선영스! 그러면 선글라스 딱 끼고, 이러다가 또, 선영스! 요거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좋습니다. 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은 한의사 배우상 선생님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눈 좀 한번 봐주세요. 눈이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촉촉해지셨어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눈이 상당히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구건조증 앓으셔가지고 안약을 드시는 분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백내장과 같은 아주 위험한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좀 오늘 준비하는 건요. 눈 주변의 혈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찜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료가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여기 제가 결명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결명자 같은 경우에는요, 얘부터 눈의 충혈을 덜어주고요. 그래서 시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시신경을 강화시켜서 눈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찜팩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면포에다가요,
준비됐던 거 결명자하고 속주머니 안대가 있죠. 결명자를 갖다가 면포 속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십니다. 네, 저렇게 넣어주셨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 정도 데워주세요. 뜨끈뜨끈하게. 간단하죠. 따뜻하게 만들었던 거를 안대 주머니 여기다 넣고 저렇게 찜질을 한 2분 정도 해주신 겁니다. 아주 이쁜 안대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눈 자체를 좀 찜질을 해주시게 되면 요 면포 같은 거를 사실 돌리셔가지고 너무 뜨겁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살짝 주머니 같은 거, 수건 같은 걸 싸셔서 눈 주변에 이렇게 대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주고요. 눈인 자체가 피로 자체를 금방 좀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 찜질하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눈 지압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 스마트폰 엄청 많이 보거든요. 지압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누르면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 눈을 보시면요. 눈 구조에 이 바깥에 부분은 눈물샘이 있어요. 위쪽에 눈물샘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홈 밑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점을 통해서 눈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눈물이 잘 나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길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영양혈, 코 바로 옆에 두 가지 검지를 가지고요. 영양혈을 자극을 좀 주실 겁니다.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조금 코가 좀 시원해진 느낌 좀 드시죠? 네. 그리고 눈물이 살짝 나면서 약간 아픈 정도로 눌러주시면 눈물이 살짝 나면서 밑으로 좀 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시게 되면 우리 스마트폰 보고 나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눈물길을 열어줘서 눈물 자체가 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틈틈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눌러주면 된다. 눌러주시고 조금 안 된다. 나는 더 촉촉해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눈에 안 와. 안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가주시고요. 눈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거는 이마 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약간 아플 정도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페인 부분이요, 눈썹 안에. 눈썹 안쪽에 코 쪽에 있는 부분으로 페인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약간 아프시거든요. 이러면서 눈물이 조금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건조하시면 안약을 넣으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여기 나오는 게 이렇게 정명혈이라고 해서 눈을 좀 맑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눈물 자체가 잘 분비가 되고 잘 빠져나가는 영양을까지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저는 지금 눈 뜨고 찔러가지고 저도 눈물이 지금 나네요. 아무튼 틈날 때마다 이 온찜질, 결명자 온찜질 그리고 지압 틈나면 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영양소입니다. 김정은 선생님이 아주 눈에 좋은 거 먹어야죠. 좋은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 건강을 또 영양소로 챙겨야 되는데요. 오늘은요 고등어를 이용한 이제 간장구이, 생강 간장구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정말 흔히 구할 수 있는 국민 생선이고 그렇죠. 뭐 구워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재료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등어 이렇게 토막 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브로콜리랑 또 단호박까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양념이 포인트인데요. 이제 간장 준비해 주시고 요즘 뭐 생강, 햇생강 나오기 때문에 생강청 많이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갈아가지고 청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든 생강청 준비해 주시고 흑설탕 그리고 청주랑 마늘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요리 초보는 생선 요리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레시피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브로콜리는 요거는 이제 식용유로 그냥 식용유.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로 사용하시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단호박을 먼저 구워보도록 할게요. 생선부터 넣는 게 아니라 단호박부터. 네, 단호박은 구워서 좀 건져낼 거고요. 브로콜리는 한번 데쳐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호박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이제 생선도 같이 옆에 놓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고등어입니다. 요즘 뭐 자반 고등어도 간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반 고등어일 경우에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고등어를 한 판에서 구워주시면 돼요. 고등어 냄새. 네. 배고프다. 네. 단호박, 브로콜리, 고등어 다 눈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 칼집도 살짝 내셨고요. 네. 아이고.
야, 노릇노릇하게 잘 노릇하게 익어가네요. 구워주시고요. 단호박의 노란색, 보통 이제 노란색을 띠고 있는 채소들이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색으로 좀 판단하시고 채소를 고르실 때는 이제 눈에 좋은 채소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색으로 좀 고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지면 네. 사실 빼주면 되잖아요. 이거 양념을 뿌리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단호박이 구워졌으면 먼저 꺼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노릇하게 껍질 부분까지 구워졌으면 양념을 한쪽 편에서 살짝 구워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건 뭐예요?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 그리고 생강청 넣어주시고 마늘편, 간장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타지 않거든요. 이렇게 흑설탕. 뭐예요? 흑설탕이에요. 흑설탕. 네. 그래서 약간의 단맛을 낼 거고요. 그리고 간장을 마지막에. 맛간장인가요? 아니, 요건 일반 간장 사용을 하시면 일반 되고요. 간장. 네, 일반 간장, 진간장 사용하시면 진간장. 됩니다. 자, 만약에 자반고등어일 경우에는 조금 짠맛이 있잖아요. 네. 간장량을 한 반 정도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장을 졸여가면서 구워진 고등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양념을 입히는 거죠. 저기 또 푹 담그면 안 되겠군요. 조금씩 건져야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림보다는 양념이 조금 이렇게 빠듯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한 반 정도로 쫄아들 때까지 이렇게 굴려가면서 윤기나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고등어 비린내가 안 날 것 같다 지금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게 생강 들어갔죠. 마늘에 청주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비린내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네네. 브로콜리는 나중에 넣나요? 네, 브로콜리는 이제 마지막에 담으실 때 같이 담아서 이 소스를 살짝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네. 색깔도 예쁘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윤기나게 졸여졌으면 불을 끄고. 네. 또 너무 이렇게 다 눌어 붙을 때까지 하시면은 이제 짠맛이 나면서 좀 쓴맛이 나거든요. 네. 간장이 타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면 담아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이 진짜 고등어가 대표적인 네. 겨울 생선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흔히들 두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지는 몰랐어요. 맞습니다. 눈 건강에 정말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루테인이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비타민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이렇게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또한 고등어, 또 연어, 참치 같은 이런 생선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 성분은요. 노인성 황반과 같은 질환을 예방해주고 막아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요. 더 이상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어봐야지요. 먹어봐야지 그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까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야,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오. 아니 진짜 생강 역할이 굉장히 큰가 봐요. 어쩜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죠? 와, 향이 좋죠. 되게 맛있고 간도 적당하고 맛도 너무 있고 짜지 영양도 않을까 했는데 좋고 노래도 오. 좋고. 네. 맛있어요. 서동 선생님 어떠세요? 굉장히 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간이 굉장히 잘 배겼는데요. 아침이라 사실 조금 약간 눈이 침침했는데 밝아진 느낌입니다. 아, 설마 진짜요? 야, 제가 서동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눈이 같이 밝아지는 네. 거예요. 오, 야. 야, 너무 맛있습니다. 자,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건강혁명. 오늘은 겨울철 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박영수 선생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눈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라는 거. 건강검진은 요새 굉장히들 관심들이 많고 잘 하세요. 아무 일 없어도 검진 받으시고 하는데 눈 검진, 정말 눈이 나빠서 나중에 뭐 가족들의 부축을 받는다든지 그런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미 나빠진 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눈 검진을
받으시도록. 안과랑 하는 거. 친하게 지내라. 네. 네, 네, 네. 이상이 있어서 가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늦은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병원 찾으셔서 검진도 하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고생할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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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복한 아침 오늘도 즐겁게 함께 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네.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아침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채널 A